1680년 11월 15일 깊은 밤 경덕궁 중궁전 비명 한 번 없이 한 여인이 죽어 있었습니다.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왕비 인경왕후. 나이 겨우 21세였습니다. 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마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몸, 창백한 얼굴. 왕비마마께서 승하하셨다. 비명이 궁궐을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대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숙종이 달려왔습니다. 민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9세의 어린 왕은 아내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어이를 불러라. 당장. 어이가 급히 진맥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하. 이미. 원인이 무엇이냐? 건강하던 사람이 어찌 갑자기.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병사로 보이옵니다만. 어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증상이 이상하옵니다. 무슨 말이냐? 독의 징후가. 그 순간 대전이 얼어붙었습니다. 왕비가 독살되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누가? 왜? 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경왕후가 갑자기 승하했다. 병의 원인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것은 살인이다. 누군가 왕비를 죽였다. 다음 왕비 자리를 노린 것이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20년 후 또 다른 왕비가 의문사합니다. 40년 후 세 번째 왕비가 사약을 받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 그것은 바로 이날 밤 인경왕후의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0편에 걸쳐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 조선 왕실을 뒤흔든 세 여인의 비극.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인경왕후는 정말 병으로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였을까요? 그리고 이 죽음이 어떻게 장희빈의 탄생으로 이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674년 8월 23일 경덕궁 근정전. 조선의 18대 왕 현종이 승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왕은 겨우 34세였습니다. 대전 밖에서는 대신들이 급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세자를 즉시 즉위시켜야 하오. 하나 세자는 너무 어리지 않소? 나이가 어떻든 적통이 아니시오. 대신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날 14살 소년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숙종. 본명은 이순. 현종과 명성왕후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왕좌에 앉은 소년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무거운 면류관이 그의 어린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과인이. 왕이라니. 숙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만수무강 하옵소서. 하지만 소년 왕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상왕전에서 대왕 대비 조대비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조대비는 인조의 계비로 궁궐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염려 마옵소서. 영의정 허적이 나섰습니다. 신들이 전하를 잘 보필하겠나이다. 보필? 그대들이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지 않소? 조대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당시 조선은 당쟁의 절정기였습니다. 서인과 남인 두 세력이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인의 영수는 송시열, 성리학의 대가로 청렴 결백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남인의 영수는 허적, 영의정으로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우리 서인이 정사를 맡아야 하오. 송시열이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남인이 더 적합하오. 허적이 반박했습니다. 어린 숙종은 이 싸움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나라가 아니라 권력만 생각하는구나. 그날부터 숙종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강한 왕이 되어야 한다. 신하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왕. 하지만 14살 소년에게 주어진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즉위 3개월 후 대신들이 또 모였습니다. 전하, 국혼을 서둘러야 하옵니다. 좌의정 김수왕이 말했습니다. 국혼? 과인은 아직 전하의 나이는 중요치 않사옵니다. 나라를 위해 왕비가 필요하옵니다. 왕실의 혈통을 이어야 하지 않겠나이까? 대신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왕비 간택. 그것은 곧 어느 가문이 권력을 잡느냐를 결정하는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서인은 서인 가문에서, 남인은 남인 가문에서 각자 왕비 후보를 밀었습니다. 광산 김씨 김만기의 딸이 어떻겠소? 서인 대신이 제안했습니다. 아니요. 청풍 김씨가 더 낫지 않소? 남인이 반대했습니다. 논쟁은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1674년 10월 삼간택이 실시되었습니다. 궁궐에 처녀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양반가의 딸들, 15세에서 17세 사이.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기했습니다. 첫 번째 간택에서 10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두 번째 간택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간택. 대왕 대비 조대비와 대비 명성왕후, 그리고 어린 숙종이 참석했습니다. 3명의 후보가 남았습니다. 그중 한 소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단아한 얼굴, 차분한 태도, 흠잡을 데 없는 예의 범절. 저 아이는 누구냐? 조대비가 물었습니다. 광산 김씨, 좌의정 김만기의 딸 김씨이옵니다. 나이는 16세이옵니다. 조대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구나. 품격이 있다. 대비 명성왕후도 동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 아이가 가장 나아 보입니다. 숙종도 그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조용한 사람이 왕비가 되는구나. 1674년 10월 27일 김씨가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인경왕후, 서인 세력의 승리였습니다. 남인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4세의 왕과 16세의 왕비, 두 아이가 부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사랑은 없었습니다. 정치적 계산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 인경왕후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숙종이 들어왔습니다. 왕비. 네, 전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인도. 처음이요. 숙종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신첩도. 그러하옵니다. 인경왕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19대 왕과 왕비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년 후 인경왕후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675년 봄, 혼인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인경왕후는 중궁전에서 조용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마, 진지 드시옵소서. 상궁이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맙구나. 인경왕후는 미소 지으며 받았습니다. 그녀는 본래 온화한 성품이었습니다. 궁녀들도 그런 왕비를 좋아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참 착하시다. 목소리를 높이신 적이 없으시지. 우리 같은 천한 것들에게도 인자하시고. 하지만 왕비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숙종은 바빴습니다. 14살의 왕이 된 소녀는 정사에 치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대신들과 회의, 밤에는 서류 검토, 왕비와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오늘도 오시지 않으실 것 같사옵니다. 상궁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괜찮다. 전하께서 바쁘신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인경왕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은 밤은 길고 외로웠습니다. 이것이 왕비의 삶인가. 그녀는 자수를 놓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시를 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중궁전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마, 대왕 대비마마께서 오셨나이다. 어서 모셔라. 인경왕후가 급히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조대비가 들어왔습니다. 70대의 노년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왕비, 안녕하신지? 대왕 대비마마, 문안드리옵니다. 인경왕후가 깎듯이 예를 올렸습니다. 일어나거라. 조대비가 인경왕후를 살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구나. 아니옵니다. 거짓말 마라. 노파가 보기에도 수척하다. 조대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하께서 자주 오시지 않는구나. 인경왕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그랬다. 왕실의 여인은 외롭단다. 조대비의 목소리에 연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명심하겠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대비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 왕자를. 인경왕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첩이 노력하겠나이다.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낳아야 한다. 조대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왕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적통을 잇는 것이다. 알겠느냐? 네. 조대비가 돌아간 후 인경왕후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조선시대 왕비의 운명은 아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왕대비가 됩니다. 하지만 아들을 못 낳으면 역사는 그런 왕비들에게 가혹했습니다. 한편 대전. 숙종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전하, 밤이 깊었사옵니다. 내관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중궁전에. 오늘은 여기서 쉬겠다. 숙종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숙종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왕비, 좋은 사람이기는 하다. 하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정략 결혼의 한계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676년, 1677년,
1678년. 세월은 흘러갔지만 왕자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경왕후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궁궐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신다더라. 벌써 4년이 지났는데 혹시 병이 있으신 것은 아닐까? 이 소문은 곧 정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인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왕비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우리가 위태롭소. 김수왕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다른 여인이 왕자를 낳으면 그 여인의 배후 세력이 권력을 잡겠지. 대신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반대편 남인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비가 무능하다. 이것은 기회다. 허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회라니? 우리 쪽 여인을 전하께 드리는 것이오. 하지만 왕비께서 건재하신데, 그러니 왕비가 아닌 후궁으로 드리는 것이지. 허적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왕자를 낳기만 하면 그 아이의 외척으로 우리가 권력을 잡소.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경왕후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중궁전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자수 놓고 시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79년 겨울, 인경왕후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마마, 약을 드셔야 하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는구나. 인경왕후는 몸이 약했습니다. 어이가 진맥했습니다. 폐가 좋지 않으십니다. 요양이 필요하옵니다. 하지만 왕비는 쉴 수 없었습니다. 의례와 행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680년 가을, 인경왕후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마, 진지를 드셔야. 입맛이 없구나. 왕비는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숙종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왕비, 괜찮소? 전하, 신첩은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인경왕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1680년 11월 14일 밤, 인경왕후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몸이 좋지 않다. 하지만 전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 신첩이 아들을 낳지 못해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인경왕후는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1680년 11월 15일 새벽 5시, 중궁전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마마, 마마. 상궁이 왕비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몸, 미동도 하지 않는 가슴. 누구 없느냐? 어이를 급히 불러라.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의 3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수석 어의 신익철이 진맥했습니다. 침묵, 긴 침묵. 어떠하냐? 내관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이미 승하하셨사옵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전하께 급히 아뢰어라. 대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잠에서 깬 숙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왕비마마께서 승하하셨나이다. 숙종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중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민비. 하지만 인경왕후는 이미 차가웠습니다. 어이.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신익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사로 보이옵니다만. 병사?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숙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 신이 보기에. 신익철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이냐? 말하라. 증상이 독과 유사하옵니다.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독. 왕비가 독살되었다는 말인가? 확실하냐? 확실하지는 않사옵니다. 하오나. 신익철이 인경왕후의 입술을 가리켰습니다. 입술이 검푸르게 변했고 손톱도 그러하옵니다. 이것은 독의 징후이옵니다. 숙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사하라. 철저히 조사하라. 하지만 조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처소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조사했습니다. 마마께서 어제 드신 음식은 무엇이냐? 저녁에 죽을 드셨고 밤에 차를 드셨나이다. 그 음식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미 치웠나이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궁녀들을 신문했습니다. 마마 주변에 수상한 사람은 없었느냐? 없었나이다. 정말로? 네, 어제는 평소와 다름없었나이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병사로 결론 짓는 것이 좋겠나이다. 대신들이 숙종에게 말했습니다. 병사, 독의 징후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전하, 증거가 없사옵니다. 독살이라고 발표하면 궁궐이 발칵 뒤집히옵니다. 민심도 동요할 것이옵니다. 숙종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다. 병사로 하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남았습니다. 누가 민비를 죽인 것일까? 아니면 정말 병으로 간 것일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인경왕후는 21세의 나이로 숭릉에 묻혔습니다. 재위 6년. 아들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왕비였습니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습니다. 숙종은 비를 맞으며 관을 바라봤습니다. 민비, 미안하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온화했던 왕비. 그 누구도 해칠 이유가 없는 사람. 그런 그녀가 왜 죽었을까? 한편 궁궐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왕비 자리가 비었다. 이제 우리의 기회다. 누구를 들릴 것인가? 젊고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인. 음모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인경왕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비극의 시작. 궁궐 어딘가에서 한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궁궐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되는 계획을. 그 여인의 이름은 장옥정. 훗날 장희빈이라 불리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20년 후 두 번째 왕비 인현왕후도 의문사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로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혹시 인경왕후의 죽음에도? 역사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정황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경왕후의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대신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장소는 서인 영수 송시열의 사저였습니다. 송대감, 이번 일을 어찌 생각하시오? 김수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송시열은 70대의 노대신이었습니다. 성리학의 대가이자 서인의 정신적 지주. 불길하오. 송시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길하다니. 왕비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소. 그 말에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송 대감도 그렇게 생각하시오? 증거는 없소. 하지만 느낌이 그러하오. 송시열이 눈을 감았습니다. 왕비께서는 우리 서인의 보루였소. 그분이 돌아가시면 누가 이득을 보겠소? 대신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남인이 옵니다. 그렇죠. 송시열이 눈을 떴습니다. 남인은 이미 움직이고 있소. 무슨 말씀이신지? 후궁을 들릴 계획을 세우고 있소. 자기네 사람을. 이 말에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소? 우리도 왕비 후보를 준비해야 하오. 하지만 송시열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오. 왕비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소. 최소 1년은 상을 치러야 하오. 그 사이에 남인이 선수를 칠 것 아니오? 그래도 예법을 지켜야 하오. 송시열은 완고했습니다. 한편 남인 진영, 영의정 허적의 사저.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회가 왔소. 허적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비 자리가 비었소.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하오. 하지만 대감 상중이 아니옵니까? 젊은 대신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상중이 뭐가 중요하오? 허적이 웃었습니다. 왕비를 바로 들릴 수는 없소. 하지만 후궁은 다른 문제예요. 후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전하께 우리 쪽 여인을 후궁으로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세자가 되면. 허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외척이 되는 것이요. 대신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계획이요. 그런데 누구를 들릴 것이요? 미모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은 여인. 허적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심이 있는 여인. 야심이요? 그렇죠. 순진한 여인은 소용없소. 궁궐은 전쟁터요. 살아남으려면 야심과 지략이 필요하오. 그때 한 대신이 제안했습니다. 역관 장영의 딸이 어떻겠소? 장영? 아, 그 통역관 말이오? 네. 그의 딸 장옥정이 미모가 뛰어나다 하옵니다. 중인 집안이 아니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소. 대신이 설명했습니다. 중인 출신은 왕비가 될 수 없소. 평생 후궁으로만 머물 것이오.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아들을 낳으려 할 것이옵니다. 아들만이 자신의 지위를 보장하니까요. 허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장옥정을 알아보시오. 그리고 조용히 준비하시오. 명을 받들겠나이다. 이렇게 장옥정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치적 도구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장옥정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인 대신 한 명이 장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장어른 안녕하신지요? 아, 대감께서 어인일로. 장영이 놀라 맞이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소. 대신이 미소 지었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당신의 딸에게 관심이 있으시오. 제 딸에게 무슨 관심이십니까? 궁녀로 드리고 싶다 하시오. 장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궁녀라면 좋은 기회요. 거절하지 마시오. 그날 저녁 장영은 딸 옥정을 불렀습니다. 옥정아. 네, 아버지. 21세의 장옥정. 뛰어난 미모에 총명한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너를 궁녀로 보내고 싶다. 궁녀요? 옥정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장영이 망설였습니다. 궁궐은 위험한 곳이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옥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고 싶습니다. 왜?
아버지, 우리는 중인입니다. 옥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양반 밑에서 살아야 하는 신분. 하지만 궁궐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장영은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불타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알겠다. 조심해라. 네, 아버지. 그날 밤 옥정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궁궐. 드디어. 그녀는 오래전부터 계획해왔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방법. 그것은 왕의 여인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왕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왕자를 낳는다면. 옥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숙종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인경왕후가 죽은 지 한 달.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하, 약을 드셔야 하옵니다. 내관 과인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왕비가 정말 병으로 간 것일까? 내관이 당황했습니다. 전하, 어이들이 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을. 숙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떠나지 않는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민비를 죽였다면 그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하지만 숙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궁궐에 들어올 여인이 더 큰 피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 1679년 가을, 장옥정의 집. 한양 서촌의 작은 한옥. 중인 집안의 평범한 저택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20세의 장옥정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정아, 아직도 안 자니? 어머니 윤 씨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곧 자겠습니다. 옥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긴 검은 머리, 맑은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내 얼굴은 아름다운 편이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우리 집안은 왜 중인인가요? 윤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란다.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옥정아. 윤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역관이시다.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야. 하지만 양반이 아니에요. 옥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양반 밑에서만 살아야 해요. 과거 시험도 볼 수 없고 높은 벼슬도 할 수 없고 그저 통역관으로만 살아야 하죠. 윤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신분제였으니까요. 옥정은 어릴 때부터 영리했습니다. 글을 빨리 배웠고 계산도 빨랐습니다. 한문도 읽을 수 있었고 심지어 중국어도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역관이었기에 자연스레 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여자였고 중인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궁녀가 되면 어떨까요? 뭐라고? 윤 씨가 놀라 딸을 바라봤습니다. 궁녀는 힘든 길이다. 알아요. 하지만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무슨 기회? 옥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왕의 눈에 들면 후궁이 될 수 있다. 후궁이 되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면 나는 왕의 어머니, 대비가 되는 것이다. 신분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왕실의 여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딸의 눈빛을 보고 두려워졌습니다. 옥정아, 너무 큰 꿈은 위험하다. 높이 오르면 떨어질 때 더 아프단다.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시네요. 옥정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장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큰일이요. 무슨 일이세요? 왕비께서 돌아가셨다오. 윤 씨가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나, 인경왕 후마마께서. 그렇죠. 갑자기 장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소. 옥정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버지, 왕비께서 돌아가셨다면 다음 왕비를 또 간택하겠군요. 그렇겠지. 장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옥정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기회다. 이것은 나의 기회다. 며칠 후, 옥정은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궁궐에 관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역관으로 일하는 아버지가 참고하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옥정은 그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구조, 왕실의 의례, 후궁들의 이야기, 승은을 입으려면 옥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왕의 눈에 띄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과거 기록을 읽었습니다. 성종 때의 후궁 엄씨, 연산군의 어머니였습니다. 엄씨도 궁녀 출신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왕의 마음을 얻었을까? 옥정은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미모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이밍. 한 달 후, 남인 대신이 장영의 집을 찾았을 때 옥정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궁녀로 보내주세요. 옥정아, 정말 괜찮겠니? 네. 이것이 제 운명인 것 같아요. 장영은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심해라. 궁궐은 전쟁터다. 한번 실수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옥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기고 싶습니다. 그날 밤 옥정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장옥정.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중인에서 시작했지만 왕의 어머니로 끝날 것이다. 거울 속에 그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피로 물들 것인지를. 몇 년 후 그녀의 손에는 수많은 사람의 피가 묻게 됩니다. 송시열, 미남, 인현왕후. 그리고 결국 자신도 사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21세의 장옥정은 야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정은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정아, 건강해라. 네, 어머니.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옥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궁궐 문이 보였습니다.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내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1680년 11월 말, 조선 전체가 국상에 잠겼습니다. 왕비의 죽음은 국가적 비극이었습니다. 궁궐 전체에 흰 천이 걸렸습니다. 모든 신하가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음악은 금지되었습니다. 잔치도 혼례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숙종은 3일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전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내관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진지를 조금이라도 드셔야. 물러가라. 숙종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그는 계속 중궁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텅 빈 왕비의 처소, 민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왕비로서 완벽했습니다. 왜
왜 갑자기? 숙종은 대답 없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대신들이 매일 문안을 드렸습니다. 전하, 슬픔을 이기셔야 하옵니다. 나라가 전하를 필요로 하옵니다. 하지만 숙종은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왕대비 조대비가 숙종을 찾았습니다. 전하, 대왕대비 마마. 숙종이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서셔야 하오. 조대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슬픔은 이해하오. 하지만 전하는 왕이시오. 개인의 슬픔에만 잠겨 계실 수 없소. 죄송하옵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라. 조대비가 숙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해지셔야 하오. 이 일을 계기로 더 강한 왕이 되시오. 숙종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대비의 눈은 엄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명심하겠나이다. 그날부터 숙종은 다시 정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더 냉정해졌습니다. 대신들을 믿을 수 없다. 숙종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아니라 자기 당파만 생각한다. 나는 더 강해져야 한다. 한편 궁궐 밖에서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걱정했습니다. 왕비께서 돌아가셨는데 왕자가 없으시다더라. 대가 끊기는 것 아니냐? 전하께서 또 장가를 드셔야 하지 않겠소? 이런 소문은 곧 정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암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송시열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국상이 끝나면 새 왕비를 간택하셔야 하옵니다. 적통을 이어야 하옵니다. 숙종은 그 상소를 보고 찢어버렸습니다. 아직 그럴 수 없다. 하지만 대신들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전하, 1년만 지나면 재혼이 가능하옵니다. 그때를 대비하셔야 하옵니다. 숙종은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도구인가? 왕이라는 이름의 도구.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국상 기간 중 궁궐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남인 세력이 은밀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적이 신복을 불렀습니다. 장옥정은 어떠한가? 매우 영리하옵니다. 얼굴은 소문 이상입니다. 허적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다. 국상이 끝나면 바로 궁녀로 들이도록 명을 받들겠나이다. 하지만 서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수왕이 송시열을 찾았습니다. 송대감, 남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고 있소. 어찌 하시겠습니까? 송시열이 긴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도 후보를 준비해야 하오.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유중의 딸, 여양부원군의 딸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문벌도 좋고 품행도 단정하다 하오. 좋은 선택이십니다. 하지만 송시열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것이 있소. 무엇이옵니까? 남인이 먼저 수를 쓸 것 같소. 후궁을 드리는 것은 왕비 간택과 다르오.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지. 김수왕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켜볼 수밖에 없소. 송시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는 것이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1681년 봄. 국상이 끝나갔습니다. 궁궐의 흰 천이 하나씩 걷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색깔 있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과인은 또 결혼을 해야 하는가? 그는 대신들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왕비 간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종은 홀로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민비가 좋아하던 꽃이구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전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종이 돌아봤습니다. 한 궁녀가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궁녀 장옥정이옵니다. 장옥정? 숙종이 그 궁녀를 쳐다봤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또렷한 눈빛. 어찌 이 시각에 여기 있느냐? 전하의 거동을 호위하라는 명을 받았나이다. 호위? 숙종이 의아해했습니다. 누가 그런 명을 내렸느냐? 대전 상궁이옵니다. 사실 이것은 남인의 계획이었습니다. 장옥정을 숙종과 우연히 마주치게 한 것입니다. 숙종은 의심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냐? 물러가라. 네, 전하. 장옥정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종은 그 궁녀를 떠올렸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다. 민비와는 완전히 다른.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직 국상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숙종의 마음에 장옥정의 얼굴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681년 6월 인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대신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전하, 이제 간택을 시작하셔야 하옵니다. 영의정 허적이 아뢰었습니다.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그럼 일정을 잡겠나이다. 잠깐. 숙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인이 직접 보겠소.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전하, 그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선례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않소? 숙종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과인은 이미 한 번 정략 결혼을 했소. 이번에는 과인의 뜻도 반영하고 싶소. 대신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간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의 양반가에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처녀를 천거하라. 각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우리 딸을 왕비로. 이번이 기회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정해진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서인 쪽에서는 민유중의 딸 민씨, 남인 쪽에서는 사실 남인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허적이 측근들과 은밀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왕비 자리를 포기한다. 네, 그게 무슨. 대신 후궁에 집중하는 것이요. 왕비는 서인이 차지하게 두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허적이 웃었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소? 후궁의 아들이 세자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요. 허적의 눈이 빛났습니다. 왕비는 명예일 뿐이요. 진짜 권력은 왕자의 어머니에게 있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지 않소? 장옥정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미 전하께 얼굴을 보였소. 하지만 아직 기다리면 돼요. 기회는 반드시 온다. 한편 간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초간택에서 10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재간택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3간택 1681년 8월 15일 대전에 3명의 후보가 섰습니다. 대왕대비 조대비, 대비 명성왕후, 그리고 숙종. 세 사람이 후보들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후보. 풍산 홍씨 집안의 딸. 나이는 17세이옵니다. 그를 아느냐? 예, 마마. 단정한 소녀였습니다. 두 번째 후보. 전주 이씨 반개. 악기를 다룰 줄 아느냐? 검은고를 조금 하옵니다. 좋구나. 세 번째 후보. 여양부원군 민유중의 딸 민씨. 숙종이 그녀를 보는 순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단아한 얼굴, 차분한 태도. 그런데 인경왕후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이는
조대비가 물었습니다. 18세이옵니다. 집안은 여양부원군 민유중의 딸이옵니다. 조대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벌이 좋구나. 대비 명성왕후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예의범절도 바르고 숙종도 그 소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착해 보인다. 민비처럼. 심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이 따로 모였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명성왕후가 물었습니다. 민유중의 딸이 가장 나아 보이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숙종도 동의했습니다. 민씨가 좋겠습니다. 그럼 결정이로구나. 1681년 8월 20일 민씨가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2년왕 후 숙종의 두 번째 왕비였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첫 번째 혼례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숙종은 이미 20세의 청년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숙종은 민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 같다. 민비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운명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8년 후 이 인현왕후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장희빈이 오릅니다. 1681년 9월 5일 숙종과 인현왕후의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백관이 참석했습니다. 백성들도 축하했습니다. 새 왕비마마 만세. 국군이 융성하시길. 하지만 궁궐 한편에서 한 궁녀가 이 광경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옥정이었습니다. 왕비, 좋겠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영원할 것 같으냐? 나는 기다릴 것이다. 언젠가 그 자리는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녀의 눈에 야망이 타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신방. 인현왕후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좋은 왕비가 될 수 있을까? 전하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숙종이 들어왔습니다. 왕비. 네, 전하.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첫 번째 혼인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과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시오. 네, 전하.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그날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년 후 장옥정이 궁녀로 들어옵니다. 5년 후 장옥정이 왕자를 낳습니다. 8년 후 인현왕후는 폐위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1681년 9월 5일 밤 두 사람은 그저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극을 향해, 피바람을 향해 1681년 가을 인현왕후와 숙종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인현왕후는 온화한 성품의 왕비였습니다. 전하, 진지드시옵소서. 고맙소, 왕비.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인경왕후 때와는 달랐습니다. 숙종은 이번에는 노력했습니다. 왕비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왕비, 후원을 함께 거닐까? 네, 전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과인은 이번에는 잘하고 싶소. 무슨 말씀이신지 첫 번째 왕비에게 잘해주지 못했소. 숙종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전하, 그것은 전하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인현왕후가 숙종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신첩이 있지 않습니까? 고맙소.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다른 곳에서는 장옥정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궁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1680년 국상 기간 중 조용히 입궐한 것입니다.
옥정아. 동료 궁녀가 불렀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정말 아름다우시지? 그렇구나. 장옥정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성품도 착하시대. 전하께서도 총애하신다던데. 그래. 장옥정은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총애. 그것이 얼마나 갈까? 그녀는 냉소했습니다. 왕비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장옥정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첫 단계 왕의 눈에 띄기, 두 번째 단계 총애를 받기, 세 번째 단계 아들을 낳기, 네 번째 단계 왕비를 제거하기.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옥정에게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며칠 후, 장옥정은 또 한 번 우연히 숙종과 마주쳤습니다. 누구냐? 궁녀 장옥정이옵니다, 전하. 아, 지난번에 본 궁녀로구나. 숙종이 기억했습니다. 영광이옵니다, 전하.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 이곳을 청소하라는 명을 받았나이다. 그러냐? 수고하라. 숙종이 지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옥정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전하, 왜 그러느냐? 전하께서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옵니다. 숙종이 멈춰섰습니다. 무슨 뜻이냐? 인경왕 후마마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옥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께서 무척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나이다. 내가 어찌 그것을 궁궐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나이다. 장옥정이 숙종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행복하신 것 같아 다행이옵니다. 숙종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궁녀는 달랐습니다. 다른 궁녀들처럼 그저 고개만 숙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숙종이 짧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또 장옥정을 떠올렸습니다. 이상한 궁녀다. 눈빛이 범상치 않았다. 한편 장옥정은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천천히 다가간다. 왕의 마음속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1682년, 1683년. 인현왕후는 좋은 왕비였습니다. 착하고 어질고 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궁궐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또 아들을 못 낳으시는구나. 인경왕 후마마와 똑같네. 이 소문을 들은 인현왕후는 괴로워했습니다. 신첩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옥정의 기회였습니다. 1684년. 장옥정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4년 동안 궁궐에서 보냈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계속 숙종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우연한 만남을 만들었습니다. 가끔 대화를 나눴습니다. 숙종은 점점 이 궁녀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장옥정이라 했지? 네, 전하. 그대는 이상한 궁녀다. 죄송하옵니다. 아니다. 나쁜 뜻이 아니다. 숙종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궁녀들과 달라서 신선하다. 장옥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날 밤 인현왕후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신첩은 왜 아들을 낳지 못할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궁궐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2년 후 1686년 장옥정이 왕자를 낳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전환점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1684년 겨울. 아직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궁궐을 덮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숨기는 것처럼, 다가올 피의 역사를 가리는 것처럼, 인경왕후의 무덤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20년 후 그녀의 옆에 또 다른 무덤이 생깁니다. 인현왕후의 무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장희빈의 무덤도 생깁니다. 세 여인. 모두 숙종의 왕비였던 여인들. 모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여인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인경왕후의 의문사. 그리고 두 번째 왕비 인현왕후의 등장. 그 틈에서 야망을 키우는 장옥정. 다음 편에서는 더욱 치열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장옥정은 어떻게 왕의 총애를 얻었을까요? 인현왕후는 왜 아들을 낳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궁궐에서는 어떤 음모가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잎이 두 번째 왕비와 위험한 여인에서 계속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